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나흘째 하락했는데요. 하락 변동성은 좀 잦아들었는데 장중에 방향성을 계속해서 탐색하다가 중동발 소식에 따라서 약세로 방향을 틀면서 0.2% 하락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이 예멘 시아파 반군에 대해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가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다만 국제 유가가 4% 넘는 4.5%의 급등 마감이었습니다. 자, 오늘장 우리 지수 조정폭이 있을지 또 이런 유가 상승에 반응할 수 있는 업종들 그 기대감을 나타낼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에너지와 화학, 조선 건설 업종이 유가 상승에 반응할 수 있는 업종들입니다. 상승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업종들이죠. 특히 건설 업종이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수혜까지 맞물리면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우리 정부도 참여를 어제 결정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NH투자증권에서 분석이 나왔는데요. 각국에서는 돈을 푸는 데에 계속해서 집중해 왔었는데 이제는 중국과 유럽, 아시아가 손을 잡고 돈을 어디에 쓸지, 인프라를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양시장 모두 다 1%대 나란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 상황 우선은 추가 하락은 다소 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확실하게 V자 반등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양상인데요. 보합권 내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별로 이런 다소 시장 분위기를 돌파하려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종목별 재료에 따라서 상당히 큰 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장에서는 2020선을 좀 시점 위협받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좀 지지력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보시면은 소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06% 상승하면서 2023.1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캔들 확인해 보시면은 어제장이었죠. 이 10일 이동 평균선을 좀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지금 그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이죠. 분봉도 보시죠. 전일 종가와 비슷하게 출발을 해서요. 오늘장 변동성이 상당히 좀 제한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2020선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2020선대 초반대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마음이 이제 좀 서서히 돌아서는 걸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매도 규모가 현재 713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오늘 좀 사들이는데요. 기관 425억 원 현재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38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400억 원 안팎으로 개인과 기관 쪽에서 나란히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좀 산업재, 소재 쪽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유틸리티 쪽, 전기, 가스 쪽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우선은 가장 탄력이 좋은 부분은 역시나 의약입니다. 의약, 이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오늘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이 다시금 상승세 재개하면서 업종지수도 흐름 좋습니다. 2포인트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철강금속, 서비스, 화학, 종이목재 순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은 0.5% 안팎으로 다소 좀 제한적이죠. 하락하는 쪽 보시죠. 오늘 전기가스 업종지수가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1.33% 하락 중이고요. 건설 쪽, 장 초반에는 잠시 빨간불도 들어왔는데 현재는 좀 탄력이 둔화되면서 하락 전환됐네요. 운수창고, 은행, 전기전자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 재료를 보자면 바로 그 키워드 AIIB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입니다. 이 각국이 여기에 가입할까 말까 빠르게 주판을 굴렸고요. 우리나라는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계에서는 좀 환호하는 모습인데요. 우선 대형주 가운데 보시면은 이 건설, 화학, 정유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종목군 보겠습니다. 우선은 간밤에 정유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또 하나가 있었죠. 중동 쪽의 정정 불안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WTI도 4%대 급반등을 이뤄내는 흐름까지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부분 함께 보태주면서 정유주 3인방 보겠습니다.
어제 S-오일이 가장 탄력이 좋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S-오일 2%대 초반의 상승 흐름이고요. SK이노베이션, GS 모두 다 오릅니다. 롯데케미컬, 하나케미컬 빨간불 켜고 있고요. 지금 건설주 어제장에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된 제재 우려가 나오면서 급락했던 대우건설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다소 좀 미미한 반등 수준입니다. 1.2%의 상승 흐름이고요. 현대건설 0.8% 정도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업종 가운데 가장 탄력이 좋았던 제약주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주들 가운데서 한미사이언스, 지금 원래는 상한가였는데 현재는 상한가가 좀 풀렸네요. 11%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미약품이 4%대, 장 초반보다는 현재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된 상황입니다. 쭉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에서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서서히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점 10시 구간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현재 강보합권, 셀트리온 제약이 1%대 상승 흐름입니다. 아래쪽에 동아ST나 아미코제는 오늘 나란히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온 대표적인 제약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아ST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요, 대우증권에서는 이 동아ST에서 만드는 시백스트로라는 슈퍼 항생제가 있는데요. 이 항생제에 대해서 미국 내 처방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미코젠도 좀 보겠습니다. 아미코젠도 보시면은요, 엊그저께였습니다. 25일에 회사 측에서는 중국 제약사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신영증권에서는 이 인수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는데 이렇게 증권사가 힘을 실어준 두 개의 제약 업체들이 다른 회사보다는 좀 더 탄력적이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내부의 이슈를 담은 회사들도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띕니다. 먼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어의 뉴스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어의 이 자동차 강판, 그러니까 내년 사업 부문을 이미 한 차례 부분적으로 합병을 했는데요. 다른 사업군에 대해서도 이 합병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레포트였고요. 이에 따라서 종목군 보시면은 현대하이스코어 6%대 급등입니다. 현대제철 2%대 동반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하림그룹주가 있습니다. 오늘 장에 이 올해 상반기 IPO 대어라고 꼽히는 NS쇼핑이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플러스권 내 자리 잡고 있지만 사실 공모가는 좀 하회하고 있거든요. 동반된 흐름인가요? 오늘 하림그룹주들 다소 좀 부진합니다. 하림이 2%대, 하림홀딩스 7%대 비교적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 관심주는 현대백화점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오늘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백화점에서 김포 아울렛까지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자, 현대백화점이 좀 뒤늦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유통 채널을 지금 다각화하면서 새로운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에 면세점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 PER을 16배로 상향 조정했네요. 3월에 현대백화점의 매출은 20%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 3년 평균은 3% 크게 변화된 모습이죠. 그림 보시죠.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은 2월 27일 오픈하면서 현대백화점이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서울과 공항에서 가장 가깝고 현대백화점의 강력한 브랜드 유치 능력이 집약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층이 40, 50대 고소득층 중심에서 중국인 관광객 20, 30대까지 확대되면서 프리미엄 고객의 성장 DNA가 더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또한 면세점 사업도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객층 확대로 인한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 PER을 16배로 높였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엊그제 나온 리포트인데요. 삼성증권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9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는 성장 기대감, 포인트 보시죠.
역시 신규 출점 계획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1분기 소비 경기와 실적이 바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익 회수기는 내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소비 경기 회복, 김포 등 신규 출점에 따른 성장성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2월 이후에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저점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1분기는 소비 경기와 실적이 바닥권일 것이라면서 2분기부터 성장률 회복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림 보시죠. 김포 아울렛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손익분기점 도달 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영등포, 11월 동대문 출점이 추가되면서 성장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올해 순이익 추정치도 7%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5개의 공격적인 출점 이외에 시내 면세점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현대백화점의 본격적인 이익 회수기 내년이라면서 주가는 올해 선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가 강세 지속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네요. 다음 리포트 지난 23일 나온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역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현대백화점에 대한 분석은 목표 주가 상향 일색인데요. 제목은 추가되는 상대적인 매력도 목표 주가 18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계속되는 신규 출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표 PER은 14배로 잡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올해 5개 매장을 출점합니다. 그림 보시죠. 올해 말 기준 가중 평균 영업 면적은 16.7% 증가, 단순 면적으로는 44.6% 증가가 예상됩니다. 형태도 다양한데요. 김포는 아울렛, 판교는 복합 쇼핑몰, 신도림 디큐브시티는 백화점, 동대문 캐레스타는 도시명 아울렛이나 면세점의 형태입니다. 계속되는 신규 출점으로 성장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를 추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다음 그림 보시죠. 출점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반영해서 목표 PER을 14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의 흐름, 아주 독보적으로 현대백화점의 흐름이 좋은 모습인데요. 추가 오픈 계획된 매장은 임차 형태로 감가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다고 보면서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소비 관련한 매크로 지표인데요. 글쎄요. 이렇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1월을 저점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추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유통주의 매기로 얼마나 확산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 성장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공격적인 출점을 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20만 원대 돌파까지 증권가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징 보시죠.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장 크게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급상승하면서 좀 반등을 해줄까 기대를 했는데요. 현재는 기대가 약간은 좀 실망으로 바뀐 구간입니다. 현재 상황 보시죠. 우선은 어제 확인해 준 것처럼 5일 이동평균선은 그래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말씀드리는 순간에 하락으로 좀 돌아섰네요. 오늘 장 초반에 계속 좀 플러스권 나타냈는데 10시 구간에 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거래일보다 0.08% 하락이고요. 642.02포인트 지나갑니다. 지금 이 분홍색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5일 이동평균선인데요. 큰 그림에서 놓고 보셔도 이 분홍색 라인을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꾸준히 좀 올랐습니다. 어제 장에서 소폭 이탈하는 듯 보이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지켜내 줄까요? 좀 더 지켜보셔야겠고요. 이어서 분봉도 보시죠. 전거래일 종가보다 좀 많이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가 645포인트 부근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힘이 빠지면서 현재 10시 구간대는 하락으로 전환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장도 수급이 좋지가 못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지수를 내리누르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거세죠. 현재 2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기관 쪽에서 현재 딱 100억 원 정도 물량 출하하고 있네요. 개인 쪽에서 받아내고는 있는데요. 현재 개인 쪽 매수가 35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이 다소 좀 부진한 양상이죠. 이어서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앞서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 종목군에 좀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료 바로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하이스틸, 코젠 이런 종목들, 대우AL, 특수건설, 대아TI, 비트로시스, 세명전기, 삼연철강이 바로 관련된 수혜주입니다. 철도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들인데요. 이번에 이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했고 이렇게 되면서 이 우리나라와 북한, 러시아를 잇는 철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럽까지도 좀 관통하는 가스관 뭐 이런 부분 사업이 좀 더 박차를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 주요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스틸이 현재 가격 제한가까지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철도 관련주 가운데서는 대우AL과 특수건설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이 두 종목은 나란히 7% 정도의 상승 흐름입니다. 지금 한 화면에 이 AIIB 관련된 수혜주를 좀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들보다는 가스관이나 철도 관련주들의 탄력이 훨씬 더 좋다는 점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입니다. 지루하고 또 들고 계신 분들께는 이들 종목이 상당히 좀 효자지만 들고 계시지 못한 분들께는 또 다소 좀 쓰린 속을 달래야 하는 종목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세이니만큼 현재 주가 흐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 필두에 나선 종목이 한국화장품과 한국화장품 제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화장품이 상한가의 한국화장품 제조죠. 한국화장품 제조가 현재 상한가고요. 한국 화장품은 11%대 두 자릿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종목만 좀 독주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머지 빨간불 켜는 종목들 탄력은 1% 안팎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또 하락하는 종목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지금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3%대 빠지고 있고요. 이 헤어용품 원료 관련주 KIC는 한동안의 증권사 레포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단기 급등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5%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